금 투자 초보 가이드 완벽 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금 투자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투자 방법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금을 보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 투자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며 각각의 특징과 활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금 투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골드바 투자입니다. 골드바는 우리가 흔히 금괴라고 부르는 실물 금인데요. 이를 은행이나 금은방 혹은 인증된 딜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물을 직접 보유한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금은 언제나 본래 가치를 보존해주는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골드바를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크죠. 하지만 유통수수료와 부가가치세로 인해 초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면 약 15%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관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보관용 금고나 은행 금고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골드바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액 자산가나 장기 보유 목적으로 적합하며 기념품이나 선물로도 종종 활용됩니다. 구매 전에는 금의 보관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금 통장 투자입니다. 금 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실제 금을 소량 단위로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소액으로도 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금 가격이 그램당 7만원일 때 일지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물을 구매하지 않아도 금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또한 원할 경우 계좌에 보유한 금을 실물로 전환해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며 인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 통장은 특히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되며 소액으로 꾸준히 금을 모아가기에 적합합니다. 처음 금 통장을 개설할 때는 각 은행의 수수료와 혜택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KRX 금시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시장은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일지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어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거래 수수료가 약 0.104%로 낮고 거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금을 모으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다만 실물로 금을 인출하려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KRX 금시장은 장기적으로 금을 모으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추천되며 특히 주식 거래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을 매수할 때는 주식 계좌를 이용하므로 거래소 수수료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금현물 ETF 투자입니다. ETF, 즉 상장 지수펀드는 금 현물의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ETF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인데요. 금현물 ETF는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보관 비용이 들지 않아 실물금 투자보다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 ETF에 투자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은 실물 보유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TF는 금을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금 가격에 따라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주식처럼 쉽게 매매가 가능하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 선물 ETF 투자입니다. 금 선물 ETF는 금 가격과 함께 환율 변동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H 표시가 있는 상품이 환율 위험을 관리해주는 유형인데요. 이는 특히 글로벌 경제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계좌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금 선물 ETF는 금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고려해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되며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 펀드 투자입니다. 금 펀드는 금 가격에 직접 투자하는 것뿐 아니라 금 채굴 기업이나 금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금 펀드는 금 가격 상승뿐 아니라 채굴 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 경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채굴 기업의 운영 상황이나 국제 금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금 펀드는 안정성보다는 성장성과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금 관련 펀드의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산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 투자 시 유의할 점.
금 투자에도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금 투자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금 가격이 오르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죠. 또한 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고점에서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 고점에 투자한 경우 이후 10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 투자 방법과 그 장단점, 그리고 유의점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금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